안녕하세요. 온달자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죠. 그게 하나의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또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서 마음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수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품 정리사들인데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그런 일들인데 유품 정리사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 현장에 자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본인이 느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걸 정리를 해서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리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의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고 일명 이제 쓰레기라 그러죠. 그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야, 쓰레기장도 이런 쓰레기장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무려 10톤 이상의 쓰레기가 나와서 이틀에 걸쳐서 물건을 치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한번 보면 정말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데 몇 년을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사 같은 경우는 떠나는 건데 또 죽음도 떠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떠날 때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필요 없는 물품, 옷과 같이 생활을 했는지. 이 물품 정리사들이 보기에 아, 고인 되신 분들,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필요 없는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이 유품 관리사가 아주 기억나는 할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혼자 이렇게 사시면서 85세 돌아가셨는데요. 동네에서 이제 폐지를 주우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셨지만 남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받거나 그렇게 뭐 손을 벌리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고 굉장히 깔끔하셨던 그런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70 정도가 되면서 아, 내 몸이 이제 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져 가는구나. 아,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집에 갖고 있는 것 해봤자 뭐 꼭 필요한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조그만 TV라든지 이 정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품 관리사가 놀랐던 거는 그 물품들조차도 돌아가시기 전에 다 누구한테 다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냉장고는 동네에 잘 지냈던 어느 할아버지가 가져가기로 하고 세탁기 같은 경우는 어느 할머니가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렇게 등등 다 있어서 정작 유품 관리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자기가 치울 게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한 할머니를 처음 봤다는 겁니다. 떠나시면서 정말 아름답게 아주 가볍게 떠나셨다는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정말 우리가 정리를 습관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 대부분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젊은 사람들이 아마 돈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에 넣었다가 자식들한테 이체를 해주고 또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만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며 귀금속 같은 경우를 남들이 보지 말라고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꽁꽁 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액자 뒤에 숨겨놓거나 안 그러면
지하실에 어느 조그만 비밀 창고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귀금속이나 돈 같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버려진다는 겁니다. 정말 아까운 거죠.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나 귀금속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됐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싶을 때는 자식이나 또는 지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곳에 놔두는 게 필요하다. 어느 이제 어머니가 한 분 계셔서 할머니인데 아들하고 살다가 아들 같은 경우는 취직을 해서 도회지에 살았는데 이 할머니 이제 어머니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조금 병이 있어서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집에 요를 펴놓고 이렇게 사시면서 요양보호사가 한 번씩 매일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에 뭐 은행에 돈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잘 못하니까 자식들한테 꽁꽁 이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마 수천만 원 정도 돈이 된 것 같아요. 이 돈을 5만 원짜리로 바꿔서 자기가 누워있던 요 밑에 깔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요를 치우니까 거기서 돈이 발견된 거죠. 이런 경우처럼 중요한 물건들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기 힘든 말은 글로 남겨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사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연장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식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사랑했는지를 실제 말로 표현 못하면 또 안 하면 자식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글로 남겨놓고 유언장이나 여러 가지 기록이나 해서 남겨놓으면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남겨진 자식들한테는 어느 정도 큰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글로 남겨서 내 아들, 딸, 내가 너희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저 세상 가더라도 너희들 잊지 않으마.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절대 너희들 사랑 이 영원히 내가 가져가도록 노력할게 라고 이렇게 글로 남겨놓으면 또 이 남겨놓은 것을 발견하기 쉬운 곳에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남겨진 사람들한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충격은 있습니다만 이런 글, 따뜻한 글 자체가 굉장히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족들한테 병을 숨기지 말자. 자, 뭐냐면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그래요.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병이나 이런 것을 남한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남한테 민폐 끼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는 건 내 혼자로서 이렇게 감내하는 것이지 남들이 알 필요가 뭐 있어. 오히려 남한테 그거는 배를 끼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남자, 아버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지간한 병은 참으려고 노력하고 또 어지간한 병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일찍 죽고 딸 하나를 참 잘 키웠어요. 좋은 대학 보내서 또 좋은 곳에 시집 보내서 이 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로 봐서는 너무너무 고맙죠. 잘 커져서 또 잘 결혼해서 그리고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에 이제 매일매일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딸하고는 연락을 합니다. 서로가 아마 굉장히 좋아하고 아꼈던 모양입니다. 부녀지간에요. 그런데 아빠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아빠 괜찮아? 오늘은 어때? 나 괜찮아. 잘 지내. 하지만 이 아빠는 딸한테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병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병으로 인해서 몇 년간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신 거죠.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아니 건강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라고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병을 앓고 계시면서 고통 속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가 가신 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때로는 또
서운하기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런 말조차 안 했다니 너무너무 서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가족 정도가 되면 뭐 매일매일 아프다고 자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자신의 고통, 자신의 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또는 병 이런 건 가족들끼리는 어느 정도 좀 분담을 해야 그게 경갑이 된다고 유품정리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자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닌 것을 아낀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인은 이제 어렵게 번 돈, 혼자 살았던 모양이에요. 모두 저축하고 매일 고추장하고 김치로 끼니를 때우다가 돌연사를 해버렸어요. 갑자기 죽은 거죠. 정작 본인은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 고인은 의류회사 생산직에 근무를 하셨는데 여성분이에요. 50대 중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 회사에서 옷들이 조금씩 나왔던 모양이에요. 고급스럽고 예쁜 옷들이 있었는데 유품 정리사가 가보니까 이 태그도 뜯지 않은 그런 좋은 옷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입지 않고 그대로 가신 거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 유품 정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물건은 좀 잘 사용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다. 또는 비싸게 산 물건이니까 필요하지도 않는데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우리 삶을 복잡하게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진 것을 너무너무 아끼지 말라는 것이 이 유품 정리사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누구 때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라고 당부를 합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남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또는 너를 키우는데 너를 위해서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순간 자체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걸 잊으셔야 됩니다. 너를 키운다고 너를 위해서 이 이야기는 죽을 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하신 거고 또 이야기를 또 뒤집어서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자신이 마음이 편해야 남들한테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60 이후가 되거나 또 50 이후가 되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이태석 신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지마톤조에 나왔던 아프리카 가서 봉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없는 집안에서 잘 자라서 의대에 진학을 해서 인턴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끌리는 것은 신부예요. 또 신부에서만 거친 게 아니고 이 신부를 하면서 내가 또 아프리카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본인 스스로 굉장히 느끼는 겁니다. 홀로 계시는 부모님하고 굉장히 충돌이 강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어머니를 설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결국 본인이 이겼죠. 결국 그렇게 가서 아주 고귀한 희생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 입에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를 입에 회자가 되는 그런 참 멋진 분이 되어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 아닌 우리 삶은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갖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남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은 오랫동안 남아서 내가 또는 우리가 죽은 뒤에도 세상 한 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가장 아쉽고 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많이 만드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정말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위안 그리고 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